아, 오늘 괴산 마을교육 포럼이 이렇게 보니까 주최 단위가 교육지원청이고 주관을 이제 센터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후원을 공청원이 하는데 사실 이런 포럼들이 많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일이잖아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뭐 행사 하나 하자고 그러면 저도 주무관님들, 장학사님들 눈치 살살 보면서 설득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3주체가 모여서 민간, 그다음에 관청, 투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데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자료는 무려 120분짜리를 준비를 했는데 조인 시간 30분이라서 화면 다를 보지 못할 거고요. 중요 내용만 좀 말씀드릴 겁니다. 주제가 지역 살리기의 마을교육 공동체. 어제도 제가 군산, 그저께군요. 군산에 있는 마을 면단위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아카데미가에서 초대돼 갔다가 더 많은 건 배우고 왔는데 최근에 계속 느끼는 거는 인구 소멸 혹은 지역 소멸 이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라는 문제의식 관련해서 교육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과감한 뭐 기초적인 얘기 다 뺄게요. 오늘은 제가 요즘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어제도 울산 교육청에서 줌으로 온라인은 6시 반부터 9시까지 했는데 마을 활동가들 대상을 열주셨어요. 울산은 5개 교육지원청이 있고 5개 뭐죠? 지초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지체제도 5개고 군구청은 3개밖에 안 되죠. 지자체는 다 3개밖에 안 되는데 마을분들 그랬어요. 왜 하시냐고. 큰 돈도 안 되고 자기 시간 쫓겨야 되고 학교 방과후 선생님은 속된 말로 두당 받잖아요. 근데 이 마을 선생님들은 아이들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시간당 한 최대한 5만 원 드리나요? 네. 그렇죠? 적은 데는 2만 5천 원 정도 있을 거예요. 왜 하냐? 학교 선생님도 물어요. 국가수준 교육과정 진행하기 바쁘고 그 다음에 애들 학생 생활지도까지 학생생활교육까지 했을 때 보통 어려움이 있는데 굳이 마을경제 교육까지 왜 하냐? 제 업무인데도 제가 늘 우리 선생님들 만나면 물어봐요. 장학사들한테 내가 늘 물어봐요. 당신 왜 이 정책장 와서 들어와서 고된 일 집에도 못 가고 이 시간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랑 같이 고생하는 거야? 왜? 모르면 그냥 되게 막연하게 얘기하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애들 만들지 말자. 이런 애들은 바로 여기 있는 애들이지. 본인이 비정규직인데 정규직하고 똑같은 일 하는데 월급 절반밖에 못 받는데 고용이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이거 문제 있냐고 생각하면 뭐라 해야냐면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하면 20대가 50% 넘습니다. 심각한 거죠. 왜 이런 얘기들이 우리 학생들이 하게 되냐?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그래도요. 초등학교는 조금 그나마 나아졌지만 나아졌죠. 뭐 한 8년 전에 일지고사 했으니까 다시 한다면서. 조금 낫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면 특히 고등학교쯤 되면은 어떻게 하면 서울로 나가, 어떻게 하면 대도시 나갈까 전전긍긍하잖아요. 부모들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학이 서열돼 있고 학교가 서열돼 있고 1등부터 20등까지 저희 때 60등이었지만 다 줄 서서 끊임없이 차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차별 앞에 있는 애들은 뒤에 있는 애들 차별하는 게 당연하고 뒤에 있는 애들은 차별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비정규직으로 하고 차별받아도 그게 뭐가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시험 능력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좌시하고 침묵하고 우리만큼 인정할 거라는 환상 속에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과정에서 살아간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교육하는 이유는 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절망의 경쟁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죠. 그 절망의 경쟁교육이 지금 이 지도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부산 같은 도시도 한 달에 30몇만 넘었는데 지금 25만 이하로 줄어든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딱 내렸는데 세상에
역 앞에 어마무시한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환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교환 선생님은 이 면에 안 사시죠? 어떻게 전주에서 왔다 갔대요. 교환 선생님이 어떻게 군산에서 다닌대요. 저 아파트 누가 들어서 살아요? 다 외지인들이 오나요? 아니래요. 그럼 내 그 군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 들어가겠죠. 아파트가 싸긴 합니까?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2억, 12억 평균 가격. 목도, 그 다음에 용산구 20억, 그 다음에 강남으로 하면 100억이 넘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운 좋아갖고 삼성을 다녀도 삼성 초봉이 6천이잖아요? 네? 세게 줘요. 그랬다 하더라도 월급 탈탈 다 털어도 20억짜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서울에서는 할아버지 잘못 만나면 아파트 못 구해요. 구할 수는 있어요. 한 채는 국민은행, 화장실은 신한은행. 문제도 살겠지. 그러니까 그런 이 끊임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악무한의 경쟁과 욕망에 자신을 불태우죠. 결과가 이렇게 됐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저는 인구 감소가 문제라는 견해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애 낳는 기계가 아니고 어렵게 인구가 많으면 더 저인구 구조가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방 소멸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방 소멸되는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고민을 발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GDP입니다. 세상에 가장 큰 거짓말쟁이가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은 대선 때만 되면은 GDP 뭐 몇 퍼센트 올린다. 세상에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중국 정도가 한 지금 6% 지키나요? 전 세계는 2% 못하나요? 할 수가 없어요. 이미 GDP는 한계의 국면에 직면했어요. GDP는 그리고 그 자체가 대단히 허구적 개념이야. 우리가 국민 총생산 여러분도 혹시 존 F 케네디라고 아시죠? 네. 마릴린 monroe라는 추모도 있었습니다만 또 진보의 화신이냐 포장되었지만 사실 그 작자는 베트남 전쟁을 주도한 사람 중 하나잖아요. 근데 동생은 좀 달랐어요. 로버트 캐던이라고. 이 양반 총알에 죽었어요. 지형도 총알에 죽었어요. 미국이 그렇게 극악한 나라죠. 이 양반 무슨 연사라고 죽었냐? 이 연사라고 바로 죽었어요. GDP는 문을 잠글 특별한 자물쇠와 이를 부순 사람들을 감금할 교도소를 앞서난다. 삼나무를 파괴시키고 뭉텅뭉텅 잘나가는 자연 비경의 손실도 앞서난다. 네이팜탄은 베트남에 미국이 쐈던 탄입니다. 네이팜탄도 합산하고 핵탄두도 합산하고 우리나라 도시의 경찰이 시위를 진압할 수 있는 장갑차도 합산한다. 피트번서 만든 권총과 스펙스로 만든 칼도 합산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팔아먹기 위해 폭력을 미화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합산합니다. GDP가 아무리 높은들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미국을 밀리터리 덕후라 불리는 아이들은 뭐라 하냐면 천조국에 부릅니다. 왜 천조국인지 아세요? 국방비가 1,000조 원인데 돈이 안 떠요. 미국은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힘센 나라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 얘기하는데 그래서 서울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떤 분들은 야 이제는 다른 성장을 찾아야 한다면서 녹색 성장을 얘기해요.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밭 갈아 거기다가 태양광 설치하면은 그게 녹색 성장인가요? 우리 고등학교 때 연력학 제2법 배우셨죠? 기억 안 나서 상관없어요. 이런 거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까요? 물질의 대사 과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현재 질서를 혼돈의 방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포획하더라도 우리 물질 사용 안 하나요? 합니다. 지금과 같은 끊임없는 성장의 시스템과 욕망을 멈추지 않는 한 엔트로피 자체를 줄일 수가 없어요. 남자들 모이면 얘기하죠. 중년들 모이면 야 이번에 차 못 뽑았어? 아파트 몇이야?
동창회 모여서 야 그 뼈 몇백만 원짜리야. 도시에 사람들의 일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교사들끼리 모여서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과 발달을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얘기하죠. 거기 분양 얼마 넣었어? 자기 넣었어? 아파트 값 얘기하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장의 욕망에 서로가 서로를 삼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재앙적 측면을 겪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지속가능한 마을과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무거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마을교육에 참여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내 재능을 지역사회에 희생한다? 혹은 내 시간을 갖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봉사한다? 정말 중요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내딛고 더 넓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평등입니다. 제가 우리 유 선생님 서울에서 만났을 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를 만들 때 그때 만나뵀죠. 기억하실 거예요. 저기서 제가 상담도 잠깐 했었는데 리처드 스틸리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어려울 때는요. 소득이 전혀 없으면 다 고통스럽죠. 2012년이었나요? 유엔이 발표했던 인간이 살아 가장 필요한 기초 미국 달러는 1.9달러. 지금 1.9달러 갖고 햄버거 하나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하지만 아프리카의 다수의 아이들은 1.9달러가 하루 생필품이 공급이 아니라 주어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스탈린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절대적 빈곤으로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이 필요하다. 그런데요. 소득이 임계 어느 일정 수준을 넘으면요. 소득이 막 는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GDP가 전 세계 가장 1등인 미국이 가장 행복한 나라야 돼요. GDP가 미국 못 따라가는 스웨덴, 덴마크 왜 행복한 나라고? 부탄은 뭐로 설명할 겁니다. 부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평등이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앞서 나가고 끊임없이 비교당하면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건 학교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줄 세우고 끊임없이 참여받으면 결코 배울 수 없어요. 빈부격차가 큰 나라가 사실은 그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얘기 뒤집어나면 도시와 시골의 격차가 큰 나라는 우리 국민국가 구성원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입에 발린 소리만 해댔지 중장기적 전망을 갖고 어떻게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해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눈은 똑바로 뜨고 바라봐야 됩니다. 2026년도에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이가 세계경제포럼 회장이죠.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옵니다. 물리학의 변화, 디지털 기술의 혁신, 생명공학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속된 말로 막 구라를 쳤어요. 다들 그런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는 코딩 교육을 하냐, 소프트 교육은 난리 났습니다. 최근엔 AI 교육한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애들한테 태블릿 PC 하나당 막 갖다 줍니다. 미래교육 한답시고. 태블릿 PC 들어보려고 옆에 있는 친구랑 얘기도 안 하고 게임을 할 정신도 없어요. 뭔 태블릿 PC 숙제라고. 기본적으로 관계망이 다 파괴됩니다. 그랬는데 그 클라우스 슈밥이 딱 4년도 안 돼서 자신의 입장을 5년도 안 돼서 엎어버리죠. 작년에 쓴 책이죠. 클라우스 슈밥이 쓴다. 뭐라냐면 다시 리스트하자. 위대한 리스트.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연대보다는 경쟁을, 개입보다는 파괴를, 사회복지보다는 경제 성장만을 지지했던 신자유주의는 종말을 구한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은 미국과 영국이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사회 지원과 더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보호,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는 공유된 의도성을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세계 경제 포럼은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모이는 이른바 자본가들 클럽인데 그 회장님이 큰일 났다. 이대로면 끝났다. 안 된다. 바뀌어야 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교육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 사회가 필요한 역량은 뭘까? 지식과 기술을 넘어서 태도와 가치를 길러야 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이를 통해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성을 획득할 수 있어야 되고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2015 교육과정에도 반영됐고 최근에는 이 OECD에서의 변혁적 역량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한 이유도 핵심은 지역과 학교가 연대함으로써 우리 아이들 성장과 발달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자는 거죠. 교사만이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 또래가 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이요, 협력하고 연대하고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주어진 문제에 주어진 점을 반복적으로 풀 수 있는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뭐죠? 삶에서 체득해야 되는 경험적인 것들, 그리고 관습과 같은 습관 같은 것입니다. 사실 교사라는 집단은 매우 동질적이죠. 매우 동질적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역량을 배우기 위해서는 교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서 다양하고 다층적인 경험들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유엔조차도 공동체로서의 교육, 더 이상 개인의 성공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식, 과학, 혁신을 제공하는 교육, 그것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교사 간의 협력, 교사와 지역사회 연결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됐어요. 강론 수준에서는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붙이네, 생태가 들어갔네 마네, 노동이 강조되네 마네 논란합니다만, 총론 수준에서는 더 이상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수동적으로 단위학교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고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의 상호협조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총론 수준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교육회의 지역교육공동체 소위원장 하면서 작년 내내 이 국민참여단과 함께 이 내용을 주창한 바가 있고, 실제로 여기 있는 텍스트는 제가 쓴 게 아니고요. 보도자료에 있는 겁니다. 교육부 보도자료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 바뀌고 지방자치단체를 바뀌고 교육감 바뀌었어도요, 작년 내내 국민참여단과 함께만은 총론을 없었나긴 쉽지 않습니다. 실제 24년도부터는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시수는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행복한 삶이라 생각하시나요? 어떤 게 풍요로운 삶이라 생각하시나요? 지역이 지속가능을 위해서 교육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작고한 경제학자 우사 히로미의 이야기를 좀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풍요로운 사회는 모든 사람이 선천적 후천적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살려 저마다의 꿈과 열망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자신의 사적 성취는 물론이고 사회적 공헌에 상응하는 소득을 얻어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을 영위하고 되도록 다양한 사회적 접촉을 가지면서 문화적 수준이 높은 일생을 보내는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참 아름다운 사회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아름답고 풍족한 자연환경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도시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뭘 만듭니까? 호수를 만들고 인공적으로 공원을 만들고 아등바등 되면서 풀떼기 하나라도 쳐다보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지역은 다르죠. 두 번째,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와 생활환경, 문화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들을 위한 거죠. 또 세 번째는 모든 아이가 저마다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켜 조화로운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프면요, 누구나 그때그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히로오미는 뭐라 했냐면 사회적 공통 자본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대기, 물, 산림, 하천, 호수, 바다, 연안, 습지, 땅, 자연환경이죠. 두 번째는 사회적 인프라, 도로, 교통기관, 상하수도, 전력, 가스. 세 번째는 교육, 의료, 금융, 사법, 행정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관료들이 독점적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민영화한다고요? 교육을 다시 일자고사 부활시키고 상품화시킨다고요? 특히 제도자본 중에 히로우미는 교육과 의료를 중요시 여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잘 살려면요, 아이 키우기 좋아야 되고요. 지역사회가 잘 살려면요, 의료제도가 좋아야 됩니다. 지역사회가 잘 살려면 교통제도가 확실하게 있어요. 지금 어때요? 돈 안 된다고 대중교통 없애고, 그죠? 멀쩡한 의료원도 민영화 시킨다고 하고, 이제 전기도 민영화 시킨다고 하고. 왜 나라 땅도 다 팔아먹죠? 돈 되는 대로. 뭐 하긴 공기업도 팔아치운다고 하니까. 적어도 이런 영역들은 자연, 사회적 인프라, 교육, 의료, 금융, 사법, 행정은 시장의 논리에서 맡겨서는 안 되고 관료들의 손아귀에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게 히로우미 제안입니다. 자, 관료들의 손아귀에도 맡기지 않고 시장의 논리에도 맡기지 않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주민들의 참여라고 봅니다. 오늘 뭐 마을연계 교육과정, 마을학교, 마을교육 자체에 대한 사례 얘기는 뭐 제한된 시간 내에 한계가 있으니까 자료를 대체하고 이 얘기하고 조례 얘기 잠깐 더 하고 5분 안에 마칠 건데요. 제가 10분 했으니까 40분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법에 써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히로우미 얘기를 갖고 들어와서 교육이 시장의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되고 관료의 손아귀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의료 얘기할 게 아니고 에너지 얘기할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방선거 때 이랬죠? 다 기억하시죠? 네? 표달라고 교육감 후보가 됐던 군수 후보가 됐던 시장 후보가 됐던 혹은 도지사 후보가 됐던 90대 여러분들 별하고 다녔을 겁니다. 열심히 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되고 나서 뭐가 이러고 다니죠. 힘 쫙 주고. 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가면 그 앞에서 머리 조아리죠. 우리가 뽑은 건데. 4년 5년 우리 위에서 일하는 거 하는데. 사실 이 권력은 위임된 권력이죠. 누가요? 우리가 위임하는 권력이죠. 문제는 위임하지 않은 권력입니다. 민주주의는요, 단순하게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어느 그때로 하면 시민 권력, 시민 통치, 시민 지배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통치받는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로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출한 권력과 더불어. 그래서 최근에 국민 소환, 국민 발안, 국민 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적어도 법적으로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선출직들은 속된 말로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표 안 주면 돼요. 그죠? 문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 본청에 가면은 6급 주무관들이 예산 다 주죠? 지청 가면은 6급들이 한번 팀장 할 거요? 그쵸? 전 구청에서 일하면서 알아요. 구청에서 6급들이 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7급들이 다 합니다. 예산권 같죠? 기왕권 같죠? 조례상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만 지원한 예산을 마을에 지원할 수 있게 조례 바꿨어요. 본인은 마을에 왜 지원했는지 1도 이해가 안 갑니다. 죽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공무원 됐다 생각해요. 죽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사 됐다 생각해요. 나보고 마을 사람들하고한테 머리 조아리면서 그 사람들한테 비유 맞추라고 하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그해 예산 안 잡고 도망가 버리죠. 병가육교에 써버려요. 어떻게 할 겁니까? 현실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헌법 7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은 누굴 위해 봉사하라? 시장? 대통령? 아니에요.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4년 동안 먹튀하는 정치인도 문제지만 정년할 때까지 버티는 공무원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공무원을 비정규직 해갖고 잘라버립시다! 이게 대안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의사결정에 관여합니다. 52년도, 50년도, 60년대에요. 여러분들 읍장, 면장 여러분이 뽑았어요? 52년도, 50년, 60년도 읍장, 면장, 동장 우리가 뽑았다고요. 닭깎게 마사오라는 이름을 썼던 사람 누군지 아시죠? 박정희.
이 사람이 군부부터 61년 의회 다 해산시켜버렸잖아요. 30년 만에 부활했는데 아직도 읍장, 연장, 동장 우리가 못 뽑잖아요. 아닌가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완성됐나요? 그런 측면에서 전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히로우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시장의 논리에 맡겨서도 안 되고 관료의 손아귀에만 맡겨서도 안 되는 영역들이 있다면 이 영역들을 시민적 관여를 통해서 통제함으로써 그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복리에 증진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죠. 그게 광역 수준에서는 시도지사하고 그 다음에 교육감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협업하게 돼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 오늘 김석준 선생님 뒤에 발표하시겠습니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장, 교육장과 군수구청장들이 협업구조를 갖게 하죠. 그리고 오늘 주제입니다. 읍면동의 장과 학교 장과 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회 등이 일상적 협업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사회적 공통자본을 어떻게 시민들이 관여함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교육을 만들 수 있을까가 저희의 관심사입니다. 마을교육 자체는 오늘 제가 이게 뺄 거고요. 자료를 다 대체하고, 혹시 지금 여기 나온 사례가 궁금하시다거나 인터넷, 유튜브, 마을교육 공동체 TV를 통해서 선생님들께 사례를 봤으면 좋겠고요. 조례 얘기를 드릴게요. 5분 더 쓰고 얘기할 거예요. 최근에 이 마을교육 공동체 지속 가능한 논의를 위해서 상위 수준에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또 있겠죠. 참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들이 정치인이 돼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협력을 통해서 교육을 살리는 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다고 깨닫는 정치인들이 나와서 좀 상위법을 좀 만드는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혹은 만들도 그냥 몫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전국을 다 소개 못하고 그래도 좀 괴산 지역과 유사한 곳 몇 군데를 좀 말씀드릴게요. 강원도도 이 17개나 되는 시도교육청 있는 그 시군구가 있는데 다 없어요. 도교육청 포럼, 도교육청 수준에서의 그 마을교육 공동체 관련 조례가 있고 인제, 홍천, 횡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도교육청에서는 중간 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둔 곳은 인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활동가들한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행히 인제, 홍천, 횡성 다 있어요. 그리고 춘천은 자체 조례도 없어요. 그나마 다행히 재단법인을 통해서 시가 행복교육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에요. 경기도도요, 다 있을 것 같죠? 다 없어요. 경기도 수준에서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가 있어요. 교육공동체에 대한 개념, 경기도형 마을학교의 꿈의 학교에 대한 개념,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몇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도 교육감이 바뀌어서 좀 많이 내용도 겪고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동두천 같은 경우 보면은 시장의 책무를 중요히 뒀어요. 근데 다른 조례에서도 기초지방자치의 책무성을 둡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청소년 기법법 48조 2, 청소년 기법법 시행령 33조 3,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 1에 3 등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과 방과후 활동, 그리고 할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에 대한 책무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겁니다. 수원, 오산, 포천도 비슷비슷한데요. 대체로 중간지원조직의 언급을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언급하는 데도 있고요. 언급하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 조례를 잘 보시면 둘 수 있다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조례는 시흥 사례입니다. 시흥은 별도의 조례가 있어요.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교육자치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역교육협치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마을교육자치회라는 아예 단위를 명기해 버렸어요. 마을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교육주체도 구성되어 교육의제의 형성, 마을교육계획의 수립, 마을교육과정 발굴 및 시행 등의 활동을 위한 풀뿌리 교육자를 치르는 기구. 시행이 17개 동인데 15개가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이 마을교육자치회를 지원하는 조직들에 대한 재계약 심의를 위한 심사위원으로 다녀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흥 교육자치 협력센터는 중간지원 조직을 정확하게
플랫폼으로 정의를 했고, 이 마을교육자치회들이 모여서 시흥교육회의를 구성해요. 되게 역동적이죠. 바텀업이죠.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거죠. 군구청장하고 교육장이 결정한 걸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만들어진 논의협의체가 연합해서 시흥의 교육정책을 만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을교육자치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특히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남, 순천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좀 전체를 다 봤는데 전남은 다 있지 않아요. 전라남도도 보성, 영암 등이 있는데 대체로 군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교육 민회를 따로 뒀어요. 근데 순천의 교육 민회는 시도교육,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무협의하고도 약간 달라요. 오히려 교육민회를 중시해 놓고 교육민회가 제안할 수 있는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센터를 두고 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실무협의를 두는 상황이에요. 딴 데는 오히려 의사결정 구조로 운영위원회 실무협의에 두고서 옆에 센터를 두는데 여기는 좀 민회를 좀 강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다음에 장성, 해남 다 비슷하게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뒀어요. 여기까지 드리고 딱 마칠게요. 40분 딱 맞췄었네요. 30분.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이 포럼을 통해서 실천적 과제로 예산에서도 마을교육공동체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을 위한 법 제도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일부분만 소개했는데 조만간에 221개가 이걸 하는데 입구업 그걸 다 포함해서 다 분석해갖고 좀 아티클을 써갖고 오픈해 버릴 거예요. 마을교육공동 TV 아마 제가 강좌를 해서 영상으로 띄워버릴 건데 제가 늘 이 조례 관련해서 논의하는 지역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실 때, 의사결정을 구성하실 때 대체로 다 교육지원청의 장과 군수구청장의 2명만 대표를 합니다. 광역단이고 대체로 다 교육감 혹은 부교육감, 부시장만 대표를 합니다. 인천만 민간 대표가 있어요. 제가 이거 하나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민간을 협치한다면서 민간을 동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민간 대표를 뽑으셔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대표할 것인가가 절타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만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산하에 실무협의 분과위원을 두셔야 됩니다. 이거 안 두면요 1년에 2-3번 하는 회의 갖고 거버넌스 했다고 서로 사기칠 겁니다. 사진 찍고 이게 악수하고 서명하고 이게 무슨 거버넌스입니까? 이상 좀 만나야죠. 특히 분과위원회 실무협의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어라. 그리고 제가 가로했어요. 회의 참여 수당 주십시오. 사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선출직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가 시장은 혹은 군수는 뭐뭐의 책임을 진다라고 했겠습니까? 선출직 바뀌어도 그거 지라는 겁니다. 시민들 약속했습니다. 네 번째로 마을교육 활동가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언급했으면 좋겠다. 무상으로 자원봉사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나가는 건 그건 완전한 고용된 노동은 아니지만 정기적 봉사활동이잖아요. 수고 참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 5번째로 중간지원적 설치인데요. 잘 되는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라 둬요.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공무원들끼리만 하려고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학교시설을 쓸 수 있잖아요. 이 활성화 들으면. 근데 학교의 행정실장이 아주 고답적인 사람이면 심지어 자기들이 같이 참여한 학교협동조합이 사무실 쓰는 것도 원리원칙대로 계산해갖고 임대료 달라고 그래요. 이거 조례에서 뚫어주셔야 됩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위한 학교시설들에는 감면한다. 일부 장성이나 일부 지원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흥이나 혹은 순천이 한 것처럼 생활권역, 순천은 사실 생활권역까지 아닙니다만 시흥처럼 읍면동 생활권역단위에서 마을교육자치회 구성을 할 수 있다. 혹은 하여야 한다 내용도 꼭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긴 얘기를 준비했는데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만 드렸고 나머지는 저보다 더 귀한 말씀들을 주실 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